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한마을에 봉수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품성이 올바른 청년으로 정직과 성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정대감이 봉수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봉수 왔습니다. 그래, 잘나신 우리 봉수님이 오셨구나. 왜 그러십니까, 나으리? 쇳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였습니까? 잘못? 그래, 말 한번 잘했다. 정대감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웬 천조각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봉수 발치에 툭 하고 떨어져서 무엇인고 살펴보니 이는 남자 속옷이었습니다. 봉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를 들어 올렸지요. 이는 남자 속옷 아니옵니까? 세탁을 잘못하여서 화가 나신 겁니까? 이 뻔뻔한 놈의 자식! 끝까지 모른 척 할 셈이냐? 오냐, 그러면 어디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지 모자. 여봐라!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을 당장 묶어라! 정대감이 호통을 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하인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당황한 봉수는 놀란 눈으로 몸이 굳었고 그 틈에 하인들은 봉수를 멍석에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미안하이 봉수. 나리님이 시켜서 어쩔 도리가 없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겐가?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이유는 내 놈이 이제 떠들어야 할 것이다. 뭐들 하느냐?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자네도 뻗대지 말고 어서 바른대로 말하게. 무얼 바른 대로 말하는 겐가? 이보게. 아니, 말이라도 좀 해주게. 봉수는 영문도 모른 채 애벌레처럼 멍석에 말려서 버둥거렸습니다. 이에 다른 동료 하인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렴 이들도 마땅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정대감이 명령한 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대감이 당장 메타작을 시작하라고 윽박지르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굵직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멍석에 말린 봉수를 후드려 패기 시작했지요. 정대감 집에는 처량한 봉수의 비명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떠냐? 메타작이 아주 매콤하지? 어서 내 놈이 저지른 죄를 바른 대로 말하거라. 아이고, 나으리. 저 봉수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놈들아, 그렇게 어설프게 때려서야 되겠느냐? 비켜라. 내가 직접 맛을 보여줘야겠다. 정대감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직접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격하게 떡매질을 했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얻어맞은 봉수는 아주 넝마꼴이 되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대감은 그러자 찬물을 한가득 봉수의 머리에 부어버렸죠.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쇳내는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끈질김 하나만큼은 칭찬할 만하구나.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말하면 넘어가 주겠다. 다만 솔직하게 실토하거라. 한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요. 언제부터 내 마누라와 정분이 난게냐? 저? 정분이요? 제가 경자마님하고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주인 마님 방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옷은 무엇이더냐? 분명 내 놈 것이렸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니옵니다. 이놈이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이봐라. 아내를 불러오너라. 정대감이 노발대발하여 외치자 하인들이 경자마님을 데려왔습니다. 경자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요. 정대감은 그런 아내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이놈이 어찌하였다고? 여보가 외출을 한 사이에 한밤중에 이놈이 방에 들어와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분명 보았어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저 봉수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주인 마님을 욕보이겠습니까?
주인마님을 욕보여? 지금 너는 거짓말로 나까지도 욕보이고 있다. 그래, 오늘 사람 하나 잡아보자. 정대감은 다시 봉수를 죽어라 두들겨 팼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들도 서슬퍼런 정대감의 매타작을 보자 겁에 질려서 눈을 피하였습니다. 봉수는 결국 눈을 까뒤집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대감은 성이 차지 않았는지 봉수를 광에 가두어 쫄쫄 굶긴 다음 관아에 넘겨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무렴 주인나리의 아내를 욕보였으니 관아에 끌려가면 봉수는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큰 죄였기 때문이죠. 하인들은 기절한 봉수를 광으로 옮겼습니다. 하인들도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봉수는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 봉수와 한솥밥을 먹고 지냈던 사이로 친구이자 동료였기에 봉수의 평소 품행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봉수가 주인마님을 욕보였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요. 봉수는 한참이 지나도 끙끙거리며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물을 주러 들어온 하인 둘이 봉수를 깨웠지요. 이보게 봉수. 정신 좀 차려보게. 나는 정말 아닐세. 자네들도 나를 알지 않은가? 아무렴 알고 말고. 나도 자네가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하지 않네. 헌데 주인 나으리는 자네가 저지른 일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계신다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네는 죽은 목숨이야. 관아에 끌려가면 목이 떨어질 걸세.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나한테 생각이 있네. 대신 모두 비밀로 해야 하네. 뭔데 그러나? 내가 밤중에는 걸쇠를 느슨하게 걸어놓겠네. 봉수는 그 틈에 몰래 빠져나가게. 나리님도 속이 풀릴 때까지 두들겨 놓았으니 굳이 쫓으라고는 안 할 걸세. 봉수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무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데 고맙지 않을 리 없었지요. 하지만 봉수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설령 걸쇠를 열어놓았다고 해도 얼마나 도망갈 수 있을지는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봉수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얻어맞은 상처가 열이 올라서 후끈거렸습니다. 봉수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달이 높게 뜬 늦은 밤, 마침내 창고의 문걸쇠가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잠시 자리를 비웠고 바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봉수는 비틀거리며 친구가 알려준 대로 담장에 개구멍을 기어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곳은 없었습니다. 봉수는 정대감 집에 의탁하여 일하고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하나도 없었지요. 지금 봉수는 상처 입은 몸뚱이 하나뿐 갈 곳도 머무를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처량한 봉수의 모습을 비웃듯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장마철을 알리는 빗줄기가 쏟아졌지요. 봉수는 온몸이 흠뻑 젖으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봉수에게 누명을 씌웠을까요? 그 속옷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봉수는 서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빗물로 질척질척해진 진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사히 정대감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누군가가 진흙탕에 머리를 박고 기절한 봉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누구요? 저는 초양이라고 해요. 정대감 집에서 일하고 있지요. 다른 하인들이 말하더군요. 당신을 그냥 내버려두면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될 거라고요. 원하는 게 뭐요? 원하는 거라니. 그래도 얼굴이라도 몇 번 보고 인사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죽으면 밤자리가 사나울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요. 일단 제 집으로 가죠. 초양이라 불린 처자는 상처 입은 봉수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무너지기 직전의 초가집이었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비를 막아줄 천장이 있고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었으니 제법 아늑했습니다. 방금 온돌에 불을 올렸으니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일단 상처부터 좀 볼게요. 초양이는 봉수를 방에 눕혀서 더러워진 몸을 젖은 천으로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탕약을 끓여서 입에 흘려넣어 주었지요. 봉수는 여전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초양이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초양이는 낮에는 일하러 정대감댁에 가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봉수를 돌봐주었습니다. 덕택의 이튿날 봉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수다. 집도 절도 없는 나를 걷어 주었으니 말이지. 아니요. 워낙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봉수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말만이라도 고맙구려. 아니요. 저는 실제로 주인 마님을 욕보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봉수 씨가 아니었어요. 참말이요? 욕보인 사람을 보았다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강제로 마님을 욕보인 것도 아니에요. 마님과 불륜을 저지르는 못된 상간남이지요. 봉수는 초양이의 충격적인 발언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면 봉수는 주인 마님이 저지른 불륜을 감추기 위해 던져진 희생양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봉수는 분노로 머리가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당최 그 불륜남은 누구요? 누구길래 마님이 그렇게 감싸돌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요? 어두운 밤이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어요. 헌데 매일 밤 몰래 집으로 숨어 들어와서는 마님과 미래를 나누었지요. 다만 의복이랑 인상착이라면 기억하고 있어요. 어서 말해보쇼. 차림새가 의젓하고 갓을 쓴 선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알아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건강해지고 나면 다른 마을로 가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봉수 씨에게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니, 내 비록 천민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지만 그렇게 더더욱 떳떳하고 진실되게 살다 갈 것이라고 맹세했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어 나의 결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겠네. 뜻이 그리 완고하시다면 알겠어요. 어두워서 제가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는데 허리춤에 분명 매화화학이 새겨진 옥패를 차고 있었어요. 봉수는 진지하게 초양이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밖으로 나가 조사를 해야 했지요. 봉수는 다음 날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얼굴을 내놓고 다니면 정대감이 알아챌 위험이 있었지요. 봉수는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잡다한 물건이 잔뜩 든 등짐을 짊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나이든 여행객으로 보였지요. 나는 그 옥패를 가진 선비를 찾아보겠네. 저는 그러면 정대감 댁에서 계속 일을 하며 마님이 불륜을 저지르는 시기와 장소를 좀 알아볼게요. 나를 위해 정녕 그렇게까지 힘써주겠다는 거요? 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네. 봉수와 초양이는 그날부터 바쁘게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봉수는 목소리까지 노인네처럼 내며 옥패를 가진 선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지요. 일주일간 정보를 모으면서 봉수는 제법 쓸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글방에 새로 나타난 훈장으로 멀끔한 젊은 선비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봉수는 슬쩍 글방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새로 온 훈장 선생을 살펴보았지. 그러고 보아하니 아니 정말 젊은 처자라면 한 번쯤은 눈길을 빼앗길 정도로 젊고 잘생긴 청년이 앉아있는 겁니다. 남자답지 않게 희고 고운 피부에 두 눈이 초롱초롱한 것이 아주 미청년이었지요. 걔 누구시오? 밖에 누구 있어? 안녕하시오. 당신이 마을에 새로 왔다는 윤선비요? 그렇소. 댁은 위시오?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이외다. 별건 아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 중이었지. 아이구야, 그런데 이 마을 훈장님은 뭐 이리 잘생겼습니까? 아주 그냥 여인네 여럿 울리게 생겼구려. 칭찬은 고맙소만 이곳은 글과 학식을 배우는 장소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 이만 가주시오. 거참 깐깐하게 굴기는. 뭐 별건 아니고 술이나 한잔하면서 풍류나 을풀 친구를 찾았는데 헛걸음했구만. 여기 좋은 곳을 아는데 말이야. 아주 선녀 같은 처자들이 잔뜩 있는 곳이지. 봉수는 은근슬쩍 선비를 떠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봉수의 말에 귀가 솔깃한 표정을 지으며 바짝 다가왔습니다. 거참, 뭘 그리 급하시오. 안 그래도 깡촌에 적적했던 참인데 그런 곳이 있단 말이오? 별 관심 없는 줄 알았네만. 명색이 학장인데 체신을 지켜야 하니 그렇지. 빼지 말고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봉수는 바짝 붙어서 귀를 기울이는 윤선비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선비의 허리춤에서 아주 익숙한 물건이 보인 겁니다. 다름 아닌 바로 매화화학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봉수는 헛기침을 하면서 윤선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됐소. 가서 글이나 읊으시오. 이 양반이 째째하게 혼자만 즐기려는구만. 봉수는 껄껄 웃으면서 빠르게 글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볼 일은 없었지요. 초양이가 말한 범인을 이미 찾아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봉수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마침 초양이도 일을 끝마치고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지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 다름 아니라 그 선비를 찾았지 뭔가? 어머, 정말요? 저도 쓸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양이는 그러면서 오늘 정대감 댁에서 일하며 하인들에게 들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경자마님이 오초시가 되면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글방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간혹 정대감이 출장을 떠나서 집을 비우면 그 시간대에 한 남자가 몰래 개구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봉수는 오늘 만난 윤선비를 떠올리자 모든 단서가 한 아기로 딱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구만. 헌데 아직 결정적인 증거로 들이밀 만한 무언가가 없구랴. 이건 큰일인데.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초양이가 무얼 가져왔는지 보고 나서 말하세요. 으잉. 그게 뭔 소리요? 봉수가 되묻자 초양이가 한 종이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글씨가 잔뜩 적힌 편지였지요. 봉수는 글씨를 다 쓸 수는 없지만 대충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경자마님이 상간남인 윤선비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인 겁니다. 봉수는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정대감에게 들이밀면 이 천하의 막대 먹은 상간녀와 상간남을 혼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주인대감님이 나를 만나주려나. 마지막에 뵈었을 때만 해도 아주 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셨는데 말이야. 그것도 그렇네요. 지금 봉수 씨를 본다면 아주 산채로 찢어 죽이려 들 거예요. 잠깐만, 내 한번 궁리해보겠네. 봉수는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대감을 단둘이 독대해야 하며 봉수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할 것을 대비해 진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봉수에게 달려들지 못하게는 해야 하니까요. 한참을 생각하던 봉수는 마침내 손바닥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랴. 이보쇼, 귀 좀 빌려주게. 봉수는 속닥거리며 초양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초양이는 얼굴이 벌개졌지만 이내 알겠다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초양이는 봉수가 이야기한 계획대로 정대감을 찾아갔지요. 정대감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초양이가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으리,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물건을 전문가에게 맡겨 감정을 받았습니다. 오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 낡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신윤복의 미인도라는 겁니다. 뭐시? 그 말이 참말이냐? 정대감은 초양이의 말에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정대감은 그림 애호가로 훌륭한 그림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하디 귀한 신윤복의 미인도가 초양이에게 있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어디에 있느냐? 얼마냐?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으리.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영 믿기 어렵지 뭡니까? 그래서 대감님께 괜찮다면 확인을 받고 원하신다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요. 오냐? 좋다. 진품이라면 내가 크게 상을 내리겠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게냐?
이것이 제가 들고 다니기에는 좀 무겁기도 하여서 집에 있는데 대감님이 저와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자. 어서! 정대감은 아주 신이 나서 초양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를 볼 생각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지요. 그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양이의 집을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니, 얼굴을 보기만 해도 화딱지가 솟아나는 녀석의 얼굴이 떡하니 있지 뭡니까? 봉수! 이놈 자식이 목숨줄도 길구나. 아니, 그것보다 내 녀석이 여기에 왜 있는 것이냐? 나으리, 제발 지정하시고 저 봉수의 말을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들을 것도 없다. 내년놈이 꾸민 짓이냐? 내 지금 당장 너희들을 반죽음을 내놓겠다.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정대감이 거품까지 물면서 난리를 치자 봉수가 크게 소리를 치며 허리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바지를 훌러덩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정대감이 봉수의 것을 보고 펄쩍 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커도 너무 커서 정대감은 화가 사그라들고 당혹스러움이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를 지켜본 초양이도 도저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았지요. 아니, 사람 물건이 어찌 저리 크단 말입니까? 보이십니까, 나으리?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감히 보입니다. 이런 미친놈이! 정령 돌아버린 게냐? 대낮에 갑자기 물건은 왜 까는 게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커서 남자 속옷을 입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사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게냐? 이 정신 나간 놈아! 말인즉슨 주인마님 방에서 발견된 속옷은 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대감은 봉수의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확실히 봉수의 것처럼 크다면 속옷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분명 일리 있는 소리였죠. 봉수는 그제야 바지를 주섬주섬 올리며 다시 입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 해도 아내가 그리 말하였는데 그러면 아내가 거짓말을 하였다 이거냐? 그렇습니다. 주인마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증거로 이것을 보십시오. 봉수는 경자마님이 윤선비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를 정대감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정대감이 진정하고 편지를 읽어보니 과연 이는 윤선비와 주고받은 편지가 맞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요. 정대감은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니, 아니다. 나는 아직 못 믿겠다. 그러하면 나는 마누라에게 속아서 아무 죄 없는 너를 그리 매질하고 내쫓았단 말이냐? 내가 그리 인간도 못한 금수라는 게냐? 나으리의 잘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봉수는 나으리에게 서운한 마음 없습니다요. 그러니 진정하시지요. 말씀이 정 그러시다면 오늘 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다만 마음을 단디 먹으셔야 합니다. 봉수의 말에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정대감은 집으로 돌아가 잠시 한양으로 길게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경자마님에게 일렀지요. 그러자 어딘가 설레이는 얼굴로 경자마님은 알겠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이를 보자 정대감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봉수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봉수, 초양, 정대감은 숨을 죽이고 마님의 안방과 연결되는 뒤뜰 수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머슴과 여종, 주인 나리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퍽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만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환한 달을 가리는 시간이 되자 한 그림자가 개구멍을 기어들어와 마님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의 이상야릇한 숨소리와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에 봉수, 초양, 정대감이 경자마님의 안방을 급습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도대체 뉘신데 이렇게 무례하게 방을 들어오는 거요? 누구긴 누구야? 내 놈이 뒹구는 아내 남편이다. 정대감이 호랑이처럼 일갈하자 경자마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대감의 정체를 알아본 윤선비는 반쯤 헐벗은 상태로 곧바로 나몰라라 주랭랑을 쳐버렸지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으리,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 저놈을 반죽여 놓아서 끌고 오겠습니다요. 오냐? 하지만 너무 재미는 보지 말거라. 저놈은 내 손으로 직접 혼쭐을 내줘야겠다. 정대감이 허락하자 봉수는 날아갈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봉수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고 윤선비를 잡아서 끌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정대감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불륜을 저지른 경자마님과 윤선비를 다음날 아침 관하로 직접 끌고 갔답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정대감은 봉수에게 사과하고 다시 집안 머슴으로 복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오해를 바로잡고 사과하기 위해 봉수에게 머슴들의 우두머리인 왕머슴 자리를 주었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행실이 올바르고 정직한 봉수의 모습에 초양이는 완전히 반해버려서 아예 혼약까지 맺었지요. 이렇게 봉수는 주인 나리의 신임도 되찾고 명석하고 예쁜 아내도 얻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옛날 손자병법에서는 이화윌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봉수처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궁리하여 전하위복을 얻게 되는 계기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